역사득일 포럼 성명서 문재인 여적죄 고발 건에 조속히 수사 착수하라. 2018년 9월 21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는 재직 중인 대통령 문재인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형법 제93조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해를 끼친 죄를 말한다. 당시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 문재인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는 아무런 안전보장 없이 영토를 양보하고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한 여적 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여적죄로 고발하며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요구했다. 여적죄 고발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고발인 문재인은 기존 NRL을 무시하고 사해완충 수역을 규정했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었다. 이는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가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우리 측 해역 범위가 육안으로 약 3배 이상 더 넓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 문재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 NRL을 포기하고 3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인 북괴의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는 북괴 김정은 체제가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의 주권을 넘기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가 명명백백한 것이다. 우리의 주적국괴는 2019년 5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8차례 미사일을 쏘고 있다. 그 미사일도 여러 종류로서 신형 전술 유도탄, 신형 방사포 등을 붙여서 신형 무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고도 역시 최초 60여 킬로미터에서 약 30km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비행거리 역시 600여 킬로미터에서 220에서 230여 킬로미터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8월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생각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공들인 북괴에게 결국 듣는 것이 고작 이런 발언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군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미사일과 외교적 조롱거리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역사득일 포럼은 물론이고 이 땅을 사랑하는 자유국민들은 피고발인 문재인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기본적인 요구 상황인 아래의 5가지 기본적 요구들을 신속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자유의 국진영 국민들은 여적죄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나 집회를 본격화할 것이다. 그 결과는 온 국민들의 질타는 물론이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아래의 요구야말로 최후 통첩과 같은 명령임을 강조한다. 첫째, 당장 NRL 복귀와 함께 휴전선 최전방을 집권 전처럼 원상 복귀하라. 둘째, 북괴에게 강제 점령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속히 대북방송을 쏟게 하라. 셋째, 그동안 국민들 알게 모르게 북괴에 넘겨준 것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목록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하라. 넷째, 당장 북괴의 도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혈맹인 미국과의 교류 정상은 물론이요, 이웃나라 일본과도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속히 시행하라. 다섯째, 남남 갈등을 막기 위해서 친북, 종북 성향의 단체들과 북괴와의 교류를 금하고 그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조속히 조사하라.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검찰과 법원에게도 요청한다. 우리의 검찰은 피고발인과 북괴의 하수인 검찰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 검찰이다. 따라서 여적죄 고발한 지 벌써 11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어떠한 정치적 눈치와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오직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충실히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여부를 명백히 밝히며 단호한 구속 기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도 삼권 분립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면서 온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여적죄 기소와 그에 따른 엄정한 판결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적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법치가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공고히 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19일 역사두길 포럼 회원 1동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범죄 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휘에서 2018년 9월 19일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RL을 무시하고 사해완충 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3배 이상 우리 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RL을 포기하고 3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 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일사 후퇴, 서울 제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온 우리 국가의 강력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의 주권을 팔고 강력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 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3.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1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